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산 저글링 공, 큰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에 잡히면 취미탐험 신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텅레전 곰씨고요. 오늘의 취미탐험은 저글링입니다. 오늘은 이 저글링 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저글링 공을 구입했거나 또는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유용할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글링 공이 신발이나 티셔츠처럼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구입해본 적도 없고, 또 알아보더라도 정보도 많지 않죠. 또 과감하게 구입을 했지만 이게 잘 산 건지 잘못 산 건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저글링 공을 잘 산 건지 잘 못 산 건지 고민하는 포인트들 중에 크기, 사이즈가 있는데요. 특히 한 개에 10,000원짜리, 한 개에 20,000원짜리 하는 고급 저글링 공을 사신 분들, 이거는 한 세트에 15,000원입니다. 아무튼 비싼 돈을 주고 과감하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또는 저글링이 잘 되지 않아서 당황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랑 저글링을 같이 하다 보면은 눈앞에서 저글링 공으로 저글링을 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가 산 저글링 공, 큰 것인가 적합한 것인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에 잡히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닙니다. 저글링 공을 구입하실 때 보시는 상품 정보에 공의 크기가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자마자 생각보다 큰데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요. 또 무게도 의외로 많이 무겁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하지만 무게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은 크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저글링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글링 공은 작고 가벼울수록 어렵고 크고 무거울수록 안정적인 저글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크기와 무게는 70mm 이상 그리고 100g 이상입니다. 물론 너무너무 손이 작거나 또는 정말로 힘이 없어서 더 작고 가벼운 공을 써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그 정도 크기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손의 크기와 저글링 공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글링 공이 손에 쏙 들어와야지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거는 골프공입니다. 지름은 45mm고요. 이렇게 3개를 잡아도 손 안에 쏙 들어옵니다. 자, 보세요. 저글링을 할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손가락 사이로 빠지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안정적인 저글링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건 말랑말랑한 주물럭공인데요. 크기는 55mm입니다. 저글링 하는 거 보시면 골프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가볍기 때문에 손이나 손바닥에 부딪히면 크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 수습하기가 어렵죠.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저도 사용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 레비테이션 볼입니다. 러시안 볼 스타일인데요. 크기는 75mm입니다. 딱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은근히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야구공 사이즈와 거의 동일합니다. 보세요. 어떤가요?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야구공은 딱딱하고 얘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잡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글링을 보여드려도 제가 평소에 쓰는 거니까 크기에 별다를 건 없죠. 하지만 크기가 있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저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이 이 영상을 찍는 진짜 목적인데요. 자, 이 공은 스테이지 볼이라고 하는 전문 저글링 공입니다. 크기가 크죠? 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큽니다. 크기는 100mm예요. 감이 안 오시죠? 75mm, 100mm 딱 봐도 크죠? 과연 이걸로 저글링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작은 공만 찾거나 또는 이미 구입하신 공을 너무 커서 못 쓰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75mm 공을 손이 작으신 분이 잡으면은 제가 100mm짜리 공을 잡은 것과 비슷하겠죠.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렇게 한 손에 2개를 잡을 수 있으면 저글링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공 2개가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잡는 겁니다. 이 차이는 아시죠? 그럼 이 100mm짜리 스테이지 볼로 저글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보다시피 공이 크기 때문에 눈에도 잘 들어오겠지만 손에 꽉 차게 들어오고요.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착 감깁니다. 그립감이라고 하죠. 이건 제가 저글링을 잘해서 큰 공을 잘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저글링의 기본 원리를 잘 익히시면 아무리 큰 공이라고 하더라도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공을 쓰면서 배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70mm에서 75mm 이 정도 사이즈를 추천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 공이 커 보이지 않죠? 다른 저글링 공은 몰라도 75mm 레비테이션 볼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누구든지 저글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저글링 연습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은 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레슨을 할 때 빼먹지 않고 하는 트레이닝인데 바로 공 한 개로 하는 손바닥, 손목 트레이닝입니다. 보통 공 한 개를 보시고서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공 한 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손바닥 위에 공을 얹어주시고요. 공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각도 유지하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이때 자연스럽게 공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작용도 익히게 됩니다.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잘 되시면 왔다 갔다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공의 중심점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자세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손바닥을 펴기 때문에 아무리 큰 공이라고 하더라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좋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공을 안 잡았으니까 어렵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을 안 잡은 것보다 자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펴서도 내가 의도한 대로 공이 갈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완벽한 자세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공 한 개로 해도 자세가 안 좋은데 당연히 두 개, 세 개를 잡으면 더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한 개로 손바닥을 펴고 던지고 받고 왔다 갔다 잘 되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글링을 하려면 저글링 공을 꼭 구입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농구를 하려면 농구공이 필요하고 볼링을 하려면 볼링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글링을 위해서 저글링 공을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구입하신 분들 그리고 구입하실 분들에게 조금 더 조언을 드리려고 찍은 거니까요. 무리해서 공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70mm 그리고 100g에 맞춰서 직접 만들어도 저글링을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저글링 공을 구입하시면 저글링도 더 잘 되겠지만 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량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됐나요? 저글링 또는 다른 취미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니어서 제가 웬만한 댓글은 다 읽고 답글 드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탐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수행평가 준비한 대원들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탐험으로 같이 놀겠습니다. 또 볼게요. 바이바이.